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이렇게 실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그 학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자, 역사.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역사서가 막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안정복의 동사 강목. 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동쪽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강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목체인데, 이 강목체는 뭐냐면 여러분 편년체 아시죠?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몇 년도에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강목체도 역시 편년체 방식이에요. 그런데 강목체는 뭐냐면 강은 뭐냐면 핵심이야. 예를 들면 수능 한능검 교재 발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목이야. 목에서는 뭐 심화. 이게 여기 이제 자세하게 써주는 거야. 목에서는 심화. 그 다음이 뭐 7일의 기적. 그 다음에 500제. 그 다음이 뭐 시대별 기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주는 거야. 요걸 이제 강목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써주는 거. 요게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사 강목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동사 강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정통성을 좀 얘기했잖아. 우리 정통성 중요하다니까 왜 오랑캐 따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치훈의 해동. 이거 해동, 동쪽이잖아. 또 우리 역사예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 특히 이제 한치훈의 해동 역사 같은 경우 외국의 문헌들을 인용해서 우리 역사를 또 설명하는 어떤 그런 고증의 어떤 그 방식들이 나오고 있더라. 모두 다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역사를 지금 쓰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성문이에요, 금성문. 그러니까 비석 있잖아요.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실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학은 여러분들 실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실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김정희가 뭘 발견했냐면 북한산비를 발견합니다. 북한산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게 바로 진흥왕, 신라 전성기를 이끌어했던 그 진흥왕의 순수비와 이걸 발견합니다. 진흥왕 순수비. 왜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마다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북한산비. 여러분, 북한산에 하면 비봉이라고 있습니다. 비봉. 그 비가 비석비자거든요. 그 비가 바로 이 진흥왕비가 있었던 그 봉우리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야. 진흥왕 순수비. 대박. 신라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갔던,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거의 한 1500년? 한 1300년? 그쯤 되겠다. 1300년 동안 그 잊혀져 갔던 그 비석의 실체를 증거해내는 거예요. 대단해, 대단해. 김정희, 그죠? 게다가 이 김정희의 추사투. 여러분들, 김정희는요, 당대 최고의 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김정희는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BTS급이라고 보면 돼. 김정희가 가는 곳에는 이 많은 문인들이 김정희랑 뭐 이렇게 글 한번 받아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제주도로. 제주도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한번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갔던 곳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 이 김정희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김정희 떴다고 하면 줄을 막 그냥 엄청 섰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 오로지 자기를 찾는 사람은 딱 한 명, 제자. 그 제자가 정말 그 중국에서 책 빌려와가지고 그 책을 바다 건너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스승한테 주는 모습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게 바로 세안도예요. 세안도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제 거의 죽어가는 하나의 고목이 정말 파릇파릇 쭉쭉 올라오고 있는 소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건 아마 그 쓰러져 가고 있는 고목이 김정희고 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 소나무가 바로 제자가 아닐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렇게 쓰죠.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겨울 흰 눈이 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구나. 나의 진짜 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글과 그림을 제자에게 주었죠. 네, 그리고 유배지가 끝날 때 다시 올라올 때 옛날에 그 저 사찰에 가가지고 저 현판의 글씨가 뭐냐 저거 야 다 뜯어내 내가 다시 해줄게 라고 했던 곳에 들러서 저번에 내가 글씨가 형편이 없다고 떼어내고 내 글을 쓰라고 했던 것 그거 제 잘못입니다. 제 글 내리시고 그 글 다시 올리십시오. 이 제주 유배를 통해서 김정희는 완전히 변합니다. 예, 완전히 변합니다. 자, 어쨌건 뭐 추사체로 유명하고 세안도로 유명했던 그 김정희 또 북한 산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역사를 또 알려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 동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나왔습니다. 이 이종휘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를 담고 있고요.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잖아요. 이런 용어를 처음 썼던 인물이 바로 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만주의 역사를 우리의 그 시야로 끌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성리학적 관점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와 우리가 뭐 경제한 어떤 그런 의식 자체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 한반도가 아닌 만주 쪽으로 다시 확장시키는 그곳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내는 그런 시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긍익의 열려실. 열려실은 뭐냐면 이긍익의 호예요. 호. 열려실 이긍익입니다. 열려실 이긍익. 열려실이 쓴 역사. 그래서 이 조선사의 역사를 써낸 이긍익의 열려실 기술이 있더라. 이런 어떤 역사서들.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리를 이해할 때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지리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중앙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도가 있어야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선후기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조선후기 오면 여러분들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거상들이 막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 지리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럼 내비 찍으면 돼요. 그럼 그 앞에 딱 내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리면요, 밤이 되죠? 그럼 호랑이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뒷산에 호랑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왜 호한 마마가 무섭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가 진짜 고양이처럼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 죽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내가 곧 죽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그 경주 남산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제가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는데 와, 좀 무섭더라고요. 밤에 점점 이게 해는 떨어지지 길은 잃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런데 조선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 지리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역사 지리서 한백견, 동국지, 동자가 계속 나옵니다.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같은 지리지 나오고 있고요. 인문지리서로는 이중원의 택리지. 이 택리지는 뭐 지금도 이것도 활용되고 있죠. 어느 지역에 갈 때는 이 지역의 옛 역사에는 누가 있는데 그거 인용할 때 대부분 이중원의 택리지예요.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이야기 이런 걸 다 적어놓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지리서로는 뭐가 있냐면 최한기.
최한기의 지구 전요. 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세계 지리서입니다. 예, 세계 지리서.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리서들도 이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입니다. 자, 지도인데요. 지도는요. 정상기의 동국 지도. 이건 최초로 백리척, 예, 백리척, 축척이죠, 축척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정호, 고산자, 예,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예, 목판, 지도첩 22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도를 이렇게 쭉 펼치면요. 거의 한 7m 육박합니다. 엄청 커요. 지도를 쫙 펼치면은. 근데 그거를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딱 접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옆쪽으로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책자만 딱 갖고 가면 돼. 그 하나. 지도를. 목판이에요. 더구나 목판. 누구나 다 찍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 정말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왜 지도책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 지도책은 정말 나침반이야, 나침반. 너무너무 귀했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다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필요한 곳은 갔죠. 예,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대동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백과사전 이수광, 지봉이라고 하는 건 이수광의 호입니다. 예, 또 역시 유설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쓴 글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수광의 지봉유설, 그 다음에 이제 성호, 이익의 사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이건 농업백과사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호가 아닙니다. 임원입니다. 예, 임원경제지, 예, 이런 어떤 백과사전들이 있고요. 동국문헌비고,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만든 그런 백과사전을 보시면 돼요. 영조 때. 이제 정조 때는 이제 이걸 이제 개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 우리 것이 됐어요.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훈민정음 운해. 여러분 훈민정음 운해니까 이게 조선 전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예, 훈민정음 운해와 같은 그런 저서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조선 후기 급변하고 있는 그 사회의 변동을 역시 이 문화에서도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선 후기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